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웨더입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제외하고 이제 단 9거래일 남짓 남은 올해 우리 시장인데요. 올해 투자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참 다사다난했던 증시 날씨, 증권가에서는 벌써 내년 증시 날씨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주요 증권사에서는 내년 증시의 최대 화두로 경기 둔화를 좀 꼽았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환율 변화, 공매도 재개 등 수급에 우호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상반기에는 날씨가 좋지 못할 수 있다 전망했고요. 다만 신정부 출범 가능성에 대한 내수 활성화 기대감을 재료로 하반기에는 구름이 걷힐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하단을 2250선으로 예상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상단을 3100선까지 열어뒀습니다. 다수의 증권사가 내년은 성장주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투자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로봇과 2차 전지 등을 꼽았습니다. 그중에서 SK하이닉스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반도체 섹터 내 최우선 투자 유망 종목으로 선정됐고요. 그 밖에도 내년 모멘텀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이 낮다라는 이유로 네이버를, 또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HD 현대중공업, 실적과 주주환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며 복수의 증권사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우리 증시에 하루빨리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바라보면서 이러한 의견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실 수 있겠다 싶었고요. 오늘 증시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은요, 인물별로 날씨가 엇갈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늘은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쪽 종목까지 맑은 날씨 보이고요.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했던 2차 전지,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서 비가 이어집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을 필두로 반도체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그 흥풍이 오늘 국내 증시 쪽으로도 불어들고 있고요. 유리기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오늘 전반적으로 맑은 하늘인데요. 특히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 주사제 특허 등록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게 반도체 투톱인데요. 삼성전자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증권사에서 4분기와 내년 실적 추정치와 더불어서 목표가를 대거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9만 원대 부근에서 7만 원대까지 줄 하향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요, 미 반도체주의 강세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18만 원 선을 회복, 오늘 맑게 개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는 차츰 햇살이 비출 기업으로 예상했는데요.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OEM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경기 부양과 더불어 중국 쪽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면서 먹구름이 거칠 기업으로 평가했고요. 비수기인 연말에는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목표 주가는 22.7%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세방전지입니다. 교보증권에서는 내년을 향한 질주를 하고 있다며 흐린 뒤 갤 기업으로 바라봤습니다. 세방전지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수익성은 둔화했는데요. AGM 배터리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리튬 배터리 고객사 확대로 인해서 4분기는 성장 궤도의 재진입,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9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DI동일입니다.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DI동일에 대해서 1조 원 이상에 달하는 부동산 가치, 전기차 알루미늄 박 1위 업체인 동일 알루미늄 보유 등을 투자 포인트로 꼽으며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함께 점검해 보고요. 또 파트너님이 꼽아오신 이슈와 섹터들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전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담이 지속되면서 외인들 수급이 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 증시의 좀 문제점인 것 같고요.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대까지 낙폭을 키웠거든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 매물이 아무래도 좀 내일 정도까지는 좀 지속되면서 지수의 약세를 좀 이끌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거치고 또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또 아직까지는 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놀리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코스피도 기술적으로 2,427선 정도가 좀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69선 정도, 그러니까 20선에서 669선 정도가 조금 강력한 지지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다시 또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서서히 만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요,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미 이제 비상계엄 이전 수준까지 지수가 지금 거의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한 5거래일 정도 반등력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FOMC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의 이제 FOMC가 금리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 이제 점도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년도 이제 금리 정책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금 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정도까지는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금리 결정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목요일 정도부터는 다시금 좀 일정 부분 또 반등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정치 테마주들 또 일부 상승 섹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5거래 연속 그리고 코스피는 4거래 연속 좀 반등을 이어왔다 보니까요. 오늘 시장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이슈와 섹터에 좀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AI 반도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틀 연속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브로드컴에서 4분기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발표한 데 이어서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폴더블입니다. 애플에서도 2026년도에 폴더블 폰 출시를 하게 됩니다. 파트너님께서 한번 다뤄주셨었던 이슈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좀 다른 시각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마지막은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산업의 핵심 시설이죠. 인공지능 수요와 함께 데이터 센터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인데요. 브로드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를 좀 위협하는 라이징 스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브로드컴 이슈로 인해서 다시 또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좀 분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날 브로드컴이 4분기 매출이 이제 급증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13일부터 이제 24% 넘게 급등이 나왔고 또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또 11% 정도 넘게 또 상승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떤 좀 긍정적인 시너지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때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고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조금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섹터 종목들이 조금 같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TSMC도 내년 1분기죠. 내년 1분기부터 2나노 반도체 공정, 메모리 반도체 공정을 이제 파운드리 공정이죠. 파운드리 공정을 이제 테스트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나노 공정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수주를 현재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파운드리 쪽도 지금 긍정적으로 조금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왜냐하면 3나노 때보다 2나노 때 시장이 훨씬 더 좀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루빈을 내년 3분기 출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정도부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4를 이제 양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조금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또 들고 일어서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이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AI 반도체를 설계했던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과거에 한번 이제 이 비슷한 섹터랑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때 이후로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지금 잘 보이면서 오늘 한 20% 정도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 오늘 지금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45,300원 이하로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자람 테크놀로지 언급을 드리면서 후발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에이직 랜드라고 언급을 드렸죠. 오늘 에이직 랜드도 무려 15%나 상승력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골랐을 때보다 지금 상승폭이 더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보다는 이제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 전문 업체죠. 설계를 디자인하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 파운드리 TSMC의 유일한 국내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이 팹리스 기업들이 주된 고객사이고 또 이 고객사가 설계한 이 논리회로를 현재 이 TSMC 파운드리를 통해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물리적 설계로 재설계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쪽에 상당히 조금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제가 언급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 이 상승력이 쭈루루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왜? 그동안 살짝 제가 이제 언급드린 이유로 눌렸는데 쭉 올라오면서 이제 이전 주가 위로 이제 후행 스팬이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즉 지금 가격 이하로 눌리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3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를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잘 모아가셨던 분들은 37,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혹여 37,000원 자리를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닥권을 탈출하는 시세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고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과 같이 60선 밑으로 좀 밀리면 31,100원 이하로 조금 이제 밀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분할로 쭉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두 종목 계속 관심을 갖고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동안 주가가 거의 4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 모처럼 반에 좀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좀 꾸준하게 마켓나우 3부에서 언급해 주셨던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정 나왔을 때 재공략해보는 그런 전략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폴더블입니다. 폴더블 역시나 파트너님께서 한번 다뤄주셨었던 이슈인데 오늘 또 한번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폴더블 아이폰과 그리고 이제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관련 현재 이제 폴더블 관련 이슈가 현재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이제 두 개의 접는 폴더블 폰 기기와 그리고 아이폰보다 두께를 줄인 초박형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계획이 현재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형 폴더블 아이패드도 2028년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출하량 시장이 현재 보시면 6분기 연속 성장세가 좀 잘 나오다가 3분기에는 다소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한 1% 정도 감소하면서. 근데 이제 애플이 이렇게 폴더블 쪽으로 좀 진출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니 다시 이 폴더블 애플의 진출에 따라서 이 폴더블 시장이 다시금 또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현재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폴더블 쪽으로 이제 언급드렸던 종목이 파인 엠텍이라고 이 내장 힌지, 외장 힌지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도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력을 잘 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눌릴 때마다 매수가 가능하고 최근에 실적도 좀 양호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파인 엠텍 이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세경 하이테크라고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특수 필름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특수 필름을 같이 개발을 해서 2019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회사 세스맷이라는 회사가 배터리 열폭주 방지 필름을 또 국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회사와 이 퀄리티 테스트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그 관련으로도 또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난 이제 10월,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잘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무려 13%나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서 막 지금 선행 스팬 위로 주가가 좀 올라서고 있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위로 조금 올라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8,500원 정도 선에서 7,300원 정도 구간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약하게 매수하면서 7,300원 가까이 조금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 이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해 보신다면 다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기적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근접으로 저항으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1,700원 정도, 한 1,5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끌고 가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을 창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세경 하이테크가 이미 뭐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라고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을 원해요라고 한다면 뭐 파인엠텍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세경 하이테크가 가장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일목균형표상도 거의 이제 정비열 구간으로 돌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세경 하이테크를 좀 눌렸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후발로 파이nem텍까지 한번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시세를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전략 주셨고 파이nem텍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관심 두고 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입니다. 데이터 센터인데요. AI 수요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실까요? 네, 이쪽 섹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최근 이제 AI 인공지능 붐으로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봄철에 특히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력 테마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 상승력이 한번 강력하게 나왔죠. 근데 이미 전력 테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력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쪽으로 조금 고수익을 창출하기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삼성 SDS까지 이번에 경북 구미에 추가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현재 결정을 한 상황이고 만약에 짓게 된다면 국내 5곳, 해외 18곳, 원래 이렇게 해외 13곳 이렇게 운영을 해서 총 1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미에 하나를 더 지면은 총 19곳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 기업까지도 데이터 센터를 지금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처럼 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 근데 HBM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상승력이 나온 테마죠. 바로 이제 변압기 쪽입니다. 그죠? 변압기도 핵심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이 데이터 센터 관련 테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나를 더 추가했죠. 바로 초대형 냉방기 칠러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장착된 수많은 반도체가 내뿜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데 이만한 제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육성을 하려고 나라에서도 콕 점 찍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칠러 관련 종목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대표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GST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ST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살짝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이 횡보 국면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해야 되고 지금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딱 지금 올라타는 흐름이 차트상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그렇다라는 것은 조만간 강력한 장대 양봉을 또 하나 만들어내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모아가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모아가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까지 모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일단 모아가셔야 되고 일단 GST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와 그리고 초저온 칠러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또 이 액침 냉각 장비까지도 개발을 완료해서 이 LS 일렉트릭 자동화 토탈 제어 솔루션과 결합을 한 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초대형 냉방기 칠러나 아니면 이제 액침 냉각까지도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 국내 유일한 회사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D램에 이제 극 좋은 환경에서 이
할 수 있는 이 시각 공정 테스트를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영하 마이너스 60도에서 70도 환경에서 웨이퍼상 도포된 물질,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제거하는 이 시각 공정에 이 초저온 칠러를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칠러 장비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원래는 이제 이런 초저온 식각은 낸드 쪽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D램 쪽에서도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차세대 낸드로 V10이 있죠. 430단대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극저온 식각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형 칠러, 특히 초저온 칠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GST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이외에 좀 시선을 둘 수 있는 곳 냉방기 칠러 쪽 말씀해 주셨고, 탑픽 종목으로 GST 좀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오후장 등 전략부터 좀 종목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무료 교육방 오늘도 오픈해 주실 건가요? 네, 매일매일 좀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하게끔 종목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이 AI 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가 좋은 흐름이 보였죠. 제가 아침에 콕 찍어드렸던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당일 빠르게 좀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빠르게 좀 이슈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고 싶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읽어보신다면 또 그러한 시각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안목을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키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이른바 K대장주라고 불리는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크게 팔아치우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번 조정을 받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면 좋을지 저희 1313 챌린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절반 이상까지 왔습니다. 13%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간 최대 10종목까지 편입을 해서 매주 금요일 최종 누적 성공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6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4종목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들 나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로봇에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큰 돈을 투자해서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실적 자체는 조금 아쉽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율주행 로봇의 납품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률은 1.73%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나 이제 로봇과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AI 관련된 종목인데요. AI의 성장세는 25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해서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금 거래량도 좀 부족해지고요. 주가 자체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챌린지 상에서는 성공률이 현재 3.67%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금요일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새롭게 들어간 두 가지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즈윅 스튜디오부터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흥행 기대감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사회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거기에 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아직 방영 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다만 오늘 장에서는 성공률 자체가 마이너스권 켜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쪽이나 아니면 화장품 쪽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화장품 종목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받아갈 수가 있겠죠. 최근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부터 경제 공작 회의 같이 계속해서 꾸준히 경기 부양 의지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표들이 정말 개선세를 보일지, 정말 정책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오늘장 2% 정도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성공률 자체는 1% 정도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6주차 성공률이 3.5%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2, 3일 정도 더 남았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저희에게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 조정 받다 보니까요. 1313 챌린지 안에 종목들도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로보티즈부터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보시면요. 오늘 장 중에 1.64%에 대한 조정 장세가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꼬리를 달면서 분봉 기준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보합권대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는 선에서 추세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 라인대인 17,900원에서 18,000원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아직까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추세가 상방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아직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은 좀 제한될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세까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계속해서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큰 추세에서 1차 하락 추세, 2차 하락 추세를 모두 다 돌파했습니다. 돌파할 때 그냥 돌파하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살짝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냥 넘기게 됐을 때에는 하락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1차 상승 추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횡보 추세가 이어졌던 이유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최근에 11월 27일 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등대 캔들이 동반했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었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상방으로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린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의 지지 라인대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1%가 넘어가는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정도의 조정 장세는 큰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정도의 조정폭은 조정폭이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제한된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상승 추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위즈윅 스튜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목을 선정했을 때 11시까지 제가 선정을 하고 11시 반까지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등을 제출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5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1시, 12시 기점으로부터 정말 11시 반 기점이죠. 11시 반 기점으로 11,800원대에서 2,200원대까지 약 17%, 18%가 추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어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를 재지정해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도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진 관계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절가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994원 기준 잡고요. 홀딩하는 식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상승 모멘텀이 유지가 되지만 단기간에 좀 하락폭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깊어진 조정폭 이후에 반등했을 때 재공략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짧은 대응 이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는 관점으로 가지고 갈 거고요. 다음 종목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의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조정을 받아주면서 장중에 5%가 넘어가는 조정이 이어졌지만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10시 20분 기점으로 중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저가 이후에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락 탄력이 그만큼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 조금 더 놀린다 하더라도 21,400원 라인대 분봉 기준입니다. 21,400원 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재차 반등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편입한 이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챌린지 안에 4가지 종목들 추가적인 진단 받아봤습니다. 일단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매매 전략 조정해 주셨는데요. 참고해서 대응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는 보다 자세한 매매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우리 장기 포트로까지 편입해 있는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이후에 초과 달성한 경우 추가 2차 목표가 거기다가 중간중간의 대응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포트에 있지 않았던 그동안의 1주차에서 5주차까지 진행됐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공략할 만한 종목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1차 목표가를 달성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참여해 보시면 등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챌린지 안의 종목들 2차 목표가나 조금 중장기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1313 챌린지 저희 또 오늘 2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2가지 종목은요, 바로 LS 에코에너지와 대동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LS 에코에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요, 이 LS 에코에너지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4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까지 성장세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력 부분과 통신사업 부분 모두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도 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된 성장세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LS 전선과 협력해서 유럽과 아시아의 해저 케이블 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인 성장보다 앞으로의 신사업 추진까지 외형 성장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정부에서 인프라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2024년도 6월 달부터 고점을 낮췄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요. 1차 하락 추세에 넘겼죠. 그리고 2차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2차 하락 추세까지 모두 다 넘겼습니다. 2차 하락 추세를 넘겼을 때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져야지 추세를 완전하게 전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하게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11월에 조정폭을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12월 달부터 강한 상방 추세로 강세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특히 어제죠. 12월 16일 날 전 고점 부근인 34,400원에서 35,500원대를 강하게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가볍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제 MACD 오실레이터뿐만 아니라 하단의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과열권,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강세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34,4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강한 반등이 전망되는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그만큼 이렇게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특히 이제 12월 들어서부터 정말 강력하게 매집하는 모습이 확인되죠. 이렇게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하는 가운데 추세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도 유지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종목으로 1313 챌린지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편입해 놓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700원, 손절가는 28,8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은 오늘도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죠. 이 사업 규모,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1,055조에 해당하는데 중요한 건 1, 2년 만에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약 100년 정도 한 세기가 걸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들 단기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상승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많은 종목 중에 옥석 가르기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농기계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총판과 3년간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 쪽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도 작년도 12월 달부터 이렇게 강력한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굉장히 길고 길었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그냥 넘기면 이렇게 횡보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세, 이런 장대 양봉인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등대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상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날에서도 장중에 7%에 대한 조정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대까지 회복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횡보 장세,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 저점을 9,53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세 이어질 수가 있고요. 좀 더 빠르게 반등이 온다면 이 검정색 상승 추세에 지지 라인대를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좀 더 빠르고 강력한 강세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1차 목표가 11,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430원 기준 잡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 기준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을 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과 통신 사업 양축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첫 번째 종목 LS 에코 에너지 좀 꼽아주셨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슈 쪽에서 볼 수 있는 대동 편입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1313 챌린지로 편입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흐름 또 대응 전략 챙겨 드릴 거고요. 파트너님 FOMC를 시작으로 이제 주요국들의 이런 통화 정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후반전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현재 시장이 조정받는 조정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 FOMC 정례 회의에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리스크 회피 물량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이 시간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FOMC 정례회의에서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는 내년 전망에 대한 점도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점도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올해는 12월 달 금리를 인하하는 건 기정사실화, 내년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회피 물량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FOMC 정례 회의가 끝마치게 됐을 때에는 불확실성 소멸로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선이 있고 난 그해 12월 달에는 S&P 지수가 83% 확률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찬가지로 이 FOMC 정례회의 이후에 강한 상승세,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환율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디커플링 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플링 되면서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PER 기준으로 7.7배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율만 안정화가 됐을 때는 시장 강한 반등세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요. 제가 어제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조정 단기간에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 장세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간에 제한될 겁니다 말씀을 드린 만큼 추가 조정 장세는 2437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탈한다 하더라도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흐름들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 떨어졌다고 바로 공략하시기보다는 저가 확인한 이후에 돌아서 줄 때 그때 공략을 하시면 수익 폭대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률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조정 이후에 강세 흐름에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 증시도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파트너님, 저희가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매일 장 끝나고 나서 시장 마감 브리핑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시면서 안정적인 흐름들,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함께한 등대에서 이끌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하셔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현재도 외인들의 매도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1% 넘는 지금 하락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또 예정되어 있는 주요 통화국들의 정책 회의 결과 역시나 마켓나우 3부에서 세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